트렌드를 리드하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다들 실감하실 겁니다. 오늘 에필로그 Y는 디지털 시대의 상징이 된 그들의 목소리를 전한 기획탐사팀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인플루언서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최근 들어 그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실감하는데요. 탐사보고서 기록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직접 말하는 화려한 삶 뒤의 이면을 살펴봅니다. 이번 취재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을까요?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기획탐사 2팀 장동욱 PD와 함께합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기획탐사팀의 이번 탐사보고서 기록, 제목이 인플루언서 전성시대였는데요. 요즘에 정말 그 전성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. 하지만 그 화려한 모습만 담아냈다면 기획탐사팀이 아니겠죠. 어떤 메시지가 숨어있는지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지금까지의 탐사보고서 기록과는 좀 다른 느낌의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죠. 네, 우선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었는데요. 네. SNS 시대의 신흥 귀족이라고도 불리는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면의 이야기를 다뤄본 프로그램이 그동안 없던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보면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, 또 조금 그 일상적인 이유에서도 하게 되었는데, 그 SNS 요즘 다들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SNS를 하다 보면 저희가 좀 필요 이상의 비교를 하게 되면서 박탈감이나 질투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어서 왜 우리는 이런 SNS 속에 보이는 것에 좀 집착을 하게 되는지 그걸 좀 깊게 알아보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이번에 주제 선정하시면서 이 팀원들 간 뭐 혹시 세대별로 관심도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? 우선 가장 명확한 차이는 연령보다는 SNS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S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 왜 공연이 켜서 좀 스트레스를 받느냐, 네. 그냥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사실 그게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또 저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라서 좀 그런 차이가 있었고, 또 하나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선정을 할 때 있어서 약간 이분들이 굉장히 초개인화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20대 남자한테 인기가 있는 인플루언서가 있고, 또 반대로 중장년층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구독자가 100만인데도 이쪽은 전혀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번 편이 더 눈길이 갔던 게 정말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, 이분들 섭외할 때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을까요?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저희가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좀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어서 앞부분에는 좀 이런 파티 같은 걸 좀 개최할 수 있냐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, 저희는 그냥 이렇게 뭐 인플루언서분들 모여서 약간 와인 한 잔씩 하는 그 정도만 기대를 했는데, 레퍼런스로 보내주신, 참고용으로 보내주신 동영상은 풀파티더라고요. 와, 이거 진짜 재밌겠다,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겠다 했는데, 아쉽게도 그분이 저희가 이렇게 찾는 거랑 좀 완벽하게 맞는 사례는 아니어서 취재는 할 수 없었는데, 저희 팀원이 이제 카메라 없이 가면 안 되냐 좀 농담도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. 가셨으면 엄청난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저도 사실 뭐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지금도 아쉽습니다, 사실. 요즘에 사실 뭐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 접촉할 때 이제 기획탐사팀만의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. 출연한 분들을 선택한 그 이유는 뭘까요? 사실 그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. 그 뭐 초록창 기준으로도 거의 20가지가 넘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, 이왕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거라면 가능한 다양한 분야로 그러니까 한 분야에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게 좀 이렇게 겹치지 않게 했고,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이 본인의 삶까지 다 보여드려야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, 이렇게 너무 화려한 것,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좀 인간적인 면, 카메라 이면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. 그 인터뷰를 하는 대상에게 어떤 질문을 제작진이 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대답도 다 다를 텐데, 이번에 출연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좀 끌어내려고 하신 건가요?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 SNS라는 것이 자체가 이렇게 편집되고 순간의 것들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의 최고의 순간, 뭐 하이라이트 씬을 올리는 건데, 이런 하이라이트 씬과 나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, 비하인드 씬을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좀 피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,
진짜로 이 SNS에서 뭐 그들의 기준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좀 시청자들한테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. 이번 기록에서 그 명과 암을 함께 조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마냥 화려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직접 제작진이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? 실제로 화려합니다. 하지만 그 포스팅을 하는 그 순간만 화려하고 그 포스팅을 하기까지의 그 나머지 순간들은 굉장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더 좀 굴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패션 인플루언서랑 같이 촬영을 나갔었는데 네. 이렇게 삼각대 하나만 두고 혼자서 이렇게 다양한 포즈를 취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 카메라에서 비춰진 그 사람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뭐 협찬도 받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찍는 그 순간에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완전 허허벌판에서 뭐 연기도 하시면서 뭐 누가 자기를 불렀나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바람도 느끼고 막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하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실제로 그럼 장 PD는 이런 거 할 수 있으세요? 어떠세요? 보시니까? 그래서 저도 한번 그 패션 인플루언서를 따라서 네. 이렇게 협찬 촬영 같은 거를 해봤는데 네. 결과물을 보니까 그냥 로보트가 따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당연히 뭐 끼도 없겠지만 저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분야고 정말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외에도 굉장히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앞서 이제 주제를 정한 계기를 얘기해 주실 때 이제 장 PD도 그렇고 SNS를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. 혹시 제작진들도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? 저도 사실 그 좀 대상자 중에 한 명인데요. 대학생 때도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딱 한 2019년, 20년 이때쯤 확 인스타그램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호캉스, 오마카세, 뭐 풀파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네. SNS를 열면은 친구들이 다 그런 걸 하나씩 하고 있어서 나도 이런 걸 좀 해봐야 되나 이런 좀 압박감 같은 걸 느끼게 되었는데 좀 그런 영향을 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편에서 또 주목할 점이었던 게 인플루언서와 광고 시장을 연결해서 보여준 거였는데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좀 풀어내려고 하셨나요? 일단 그 인플루언서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광고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그래서 3년 새에 막 시장 규모 자체가 막 20배 넘게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SNS 채널별로 좀 그 매출이 다양한데 압도적인 거는 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거의 90%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. 좀 그런 것들이 시청자분들이 이전에 좀 몰랐던 내용이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그 백화점에 있는 마케팅 담당자들도 찾아가서 이 기존의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마케팅에 어떤 좀 차별점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. 이번 편을 통해서는 지금 이 트렌드를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SNS상에서 인플루언서 말고 또 어떤 트렌드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? 사실 이 점을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인플루언서를 주제로 좀 탐구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SNS 트렌드 같은 걸 좀 추가로 발견했다기보다는 인플루언서 시장이 정말 점점 더 커질 거를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인플루언서들이 그동안에 개개인이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협회 같은 것도 구축이 되면서 좀 이렇게 하나의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움직임이 좀 움직이고 있는 태동기예요, 지금이. 그래서 미래에는 이들이 좀 차지하는 좀 그 시장에서의 그 좀 크기도 좀 더 커질 것이고 뭐 소비자들이 이들 좀 보는 경우도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인플루언서 트렌드는 지속될 것이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에 뭐 무겁지 않고 좀 흥미있는 주제여서 제작 과정도 재밌는 경험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.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있을까요? 네, 저희가 아무래도 좀 가벼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실제로 좀 체험하고 보여드리는 그런 구성을 많이 넣었는데 그 MCN이라고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하고 좀 육성하는 그런 그 기업에 방문을 해서 저희 제작진이 한번 실제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, 인플루언서 지망생을 하면서 좀 상담을 받아봤어요. 그래서 이 MCN의 대표랑 실제로 활동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명의 SNS를 보면서 인플루언서로서의 가능성이 몇 점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래도 예의상 한 4, 5점 정도 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딱 보고 단칼에 1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제작진이 아무래도 점수가 좀 낮다 보니까 좀 나름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였고 저희도 카메라 뒤에서 웃음 참느라 정말 어려웠었는데 하여튼 나중에 그렇게 좀 위로를 해주셔서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마무리되었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편을 통해서 어떤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셨나요?
좀 두 가지 메시지를 양방향으로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우선 이 SNS를 소비하는 우리 팔로워들, SNS 사용자들한테는 마지막 부분에 스튜디오 촬영에 일반 팔로워 역할로 나온 대학생 친구가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 인플루언서가 뭐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이들도 SNS를 하나의 자기의 업의 필드로서 그러니까 자기 직업의 분야로서 소비를 하는 것이 생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거나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일상과 이분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고 인플루언서들한테는 약간 이분들의 원조격인 대도서관님이 하신 말씀이 좀 핵심이었는데 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에 대해 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. 이게 뭔가 나의 직업이 된다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올림으로써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보고 활동을 했을 때 좀 오래 가실 수도 있고 좀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좀 SNS 사용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좀 전달을 해보고 싶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장 PD가 개인적으로 좀 다뤄보고 싶은 주제도 있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. 일단 저는 PD가 됐던 이유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가 뭔지 좀 탐구를 해보고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이유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서 인플루언서도 좀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하게 되었고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인공지능인데요. 이게 그동안에는 인공지능의 목표가 학습과 이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창작과 생성이라고 합니다.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데 가장 창작과 멀었던 것 같은 인공지능이 창작의 분야에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저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네. 과연 이 창작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좀 알아보고 싶고 좀 언젠가는 좀 탐구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다음에 나오실 때는 우리 장 PD가 말씀하신 이런 주제들로 또 한번 취재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또 기획탐사팀만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기록 다음 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